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2급 실기 2024년 출제 유형 문제 중에서 B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B형은 21년 출제 유형 B형과 문제 유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닥 변경된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 때 순서는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 작업,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푸는 게 좋을 거고요. 기본 작업 중에서 기본 작업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계산 작업도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시가 할 게 없는데 시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만 입력을 한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본 작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기본 작업 2번입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는 서식을 꾸미는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은 전체 각 2점으로 해서 5문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 1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 이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하자 그랬습니다. 하나씩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할 때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따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씩 할 때는 하나하고 병합, 하나하고 병합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A5에서 6번지 컨트롤 누르고요. A7에서 9번지, A10에서 12번지, A13에서 B13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렇게 작업해도 되고요. 하나씩 따로 해도 관계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C4에서 G4 영역이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굵게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홈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깔은 노랑은 표준색이죠. 자,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C5에서 H13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면 C5에서 H13은 눈으로 보세요. 숫자 데이터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저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찍고요. 뒤에 개라는 글자를 붙일 건데,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0개라고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사용자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자, 기본적으로 지표주는 현재 입력된 값 그대로를 본다는 뜻이고요. 0이라는 건 숫자 형식으로 들어가면서 소수점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얘는 소수점 두 자리를 주겠다라는 거라 그랬고, 자, 우리가 샵, 컴마,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자리가 샵으로 표시가 되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 0은 0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을 0으로 표시하기 위해선 요거를 마지막에 0이 붙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뒤에 개를 붙이면 되겠죠. 개를 쓸 건데, 한글은 따옴표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인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나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인식 안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붙이는 습관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화면상에서 요렇게 처리가 됐어요. 세 자리마다 쉼표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넘어가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요 밑에 보면 딱 하나 있네요. 보이죠? 쉼표가 찍히고요. 뒤에 개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3번. A3에서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자 그랬습니다. A3에서 H13 범위에 홈의 글꼴의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하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 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 그랬죠. 밖에만 굵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B5에서 B12번지를 이름 정의를 하자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한다 그랬죠. 이름 정의가 된 걸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줄 거예요.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엔터 하기 전에 바로 수정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명이라고 정확하게 넣고요. 맞다 그러면 엔터.
고정이 됩니다. 이름 정의를 했고요. H7셀에 메모를 넣을 거예요. 자, H7셀을 선택해 놓고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넣을 건데 항상 표시되도록 할 거고 자동 크기 자주 나오죠. 자,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 지운다 그랬습니다. 자, 지우고요. 최고 인기 품목 이라고 넣고 난 다음에 항상 표시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서식부터 작업할 거예요.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그래야 화면상에서 맞춤이 들어와요. 만약에 테두리에서 안 하고 커서가 깜빡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맞춤이라는 메뉴가 안 뜬다 그랬습니다. 저거 신경 써줘야 돼요. 메모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입니다.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을 해놓고요. 글자 크기에 맞춰서 줄어들죠. 그 상태에서 메모가 들어가 있는 H7번지 위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했을 때 이 메모가 항상 들어오게끔 맞춰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에 대한 10점이 끝났어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인데 AND 함수를 쓰자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법사의 도움을 못 받아요. 수식을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 규칙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면은 자, 조건 두 개가 뭐냐면 지기가 주임이면서 했기 때문에 AND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하나. 총급여가 400만 미만이다. 조건 두 개죠. AND 안에 조건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색깔을 표준 파랑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어느 범위에 A4에서 G15번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A4에서 G15번지를 범위를 딱 설정을 해놓고요. 제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기라는 데이터도 C열인 고정이고 번호만 변할 거고요. 총급여도 G열은 고정이고 행번호만 변하겠죠. 즉 열은 고정되고 행번호는 변해야 되는 열고정 혼합 참조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갑니다. 새 규칙으로 가서요. 수식을 선택을 하고요. 수식은 제일 앞에 입꼬리 붙는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 가로 열고요. 자, 첫 번째 조건 직위과 직위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 선택을 하면 절대 참수로 뜨죠. F4 두 번을 눌러서 C 앞에만 달러, 4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열 고정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주임이라 그랬습니다. 주임이라는 건 주임과 같다라는 뜻이죠. 같으냐? 주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컴마. 두 번째 조건, 총급여가 총급여라는 제목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똑같이 F4 두 번 열 고정으로 바꿉니다. 미만은 작다죠. 400만. 조건 두 개가 들어갔어요. AND 함수 닫아야 되니까 가로를 여러분들이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커서를 이 부분에 갖다 대기 위해서 혹시나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이면 화면 보세요. 이렇게 떠요. 방향키를 움직이면 내가 요 자리로 커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번지를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작업할 때는 절대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서식으로 가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자 그랬고요.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하자 그랬습니다. 파랑을 찾아서 정확하게 파랑 그리고 확인. 글꼴 색은 파랑 확인 확인. 보이죠? 전체 해당되는 게 두 줄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주로 많다. 새 규칙에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식이다라고 선택을 할 거고 만약에 규칙을 지우거나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이 규칙 관리로 가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 뜰 거기 때문에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은 시나리오를 만들라 그랬어요.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이름 정의라는 게 반드시 먼저 들어갑니다. 이름이 정의되지 않으면 이름 대신에 번지가 뜬다 그랬습니다. 절대 번지 형태로. 그래서 이름이 먼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의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대로 해주면 돼요. 자, C10셀의 이름을 이 자리죠. 이 자리의 이름을 집행의 합계로 주자 그랬습니다. 이름은 이름 상자에서 준다 그랬어요. 오타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D10셀의 이름을 집행율계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름 지정이 끝났어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보면은 자, 요 자리가 D10번지가 잘 보면 선택을 했을 때 보면 수식이 아니죠. 그죠? 상수예요. 얘가 변할 거예요. 어떻게? 요게 80으로 50으로 변할 겁니다. 현재는 62.44거든요. 얘가 변했을 때 화면상에서 요 자리 C10번지 얘가 어떻게 밝힐 건지 얘는 지금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D10은 상수인데 C10은 수식이죠. 수식이지만 이 수식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야 요게 변했을 때 이 자리가 바뀌겠죠. 요렇게 이루어지는 게 시나리오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셀을 클릭하고 가야 되냐면 자, 상수가 들어가 있는 자리 요 자리를 선택해 놓고 가야 돼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돼요. D10이 변할 때 C10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시나리오를 만들라 그랬기 때문에 D10을 선택해 놓고요. 시나리오 메뉴로 찾아가 줘야 됩니다. 자, 메뉴는 데이터의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시나리오를 추가할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비율 인상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비율 인상으로 주고요. 내가 D10번지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 셀은 D1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현재 62.44인데 얼마로 바꿀 거냐? 80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확인. 하나가 들어왔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율 인하라 그랬습니다. 비율 인하인데 얼마로 줄 거냐? 50으로 주자 그랬어요. 두 개가 들어왔어요. 이 두 개가 변할 때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시나리오 요약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 요약 버튼을 누르면 누구를 가지고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까요? 물어봐요. 누구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습니까? C10이라 그랬죠? 선택돼 있죠? 틀리면 지우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칸인데 붙어 있다 그러면 드래그 하면 될 거고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각각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요렇게 화면상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정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름이 될 거고요. 얘가 바뀔 때 화면상에서 합계가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번 앞으로 들어오죠. 자, 문제 보세요. 분석 작업 1번 바로 왼쪽에 앞에 위치해야 된다. 맞죠? 그럼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어요. 자,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으로 갈 겁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정렬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부분합할 때 정렬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정렬이에요. 표 1에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전체 데이터 표 부분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요. 데이터의 정렬 메뉴로 갔을 때 요게 체크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빠진다 그랬어요. 자, 요 상태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포지션을 첫 번째 기준이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오름이면 가나다 순이죠. 내야, 외야, 그 다음에 티귿, 피읍, 피읍이니까 투수, 포수가 될 거예요. 내림이면 반대, 포수, 투수,
내야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오름도 아니고 내야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을 띄우면 이렇게 목록 창이 뜰 거거든요. 새 목록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줄 겁니다. 한 줄에 하나씩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확인 누르면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정렬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준 하나를 결정을 했어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이 기준이 같을 때, 그러니까 같은 투수일 때 같은 포수일 때 그 말이거든요. 기준을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기준을 하나를 추가하면 정렬 기준 밑에 다음 기준이라고 생기죠. 두 번째 기준은 1번 기준 포지션이 같을 때만 두 번째 기준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준은 가입 기간을 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가입 기간인데 값이 아니라 뭐 갖고 하자 그랬습니까? 색을 갖고 하자 그랬습니다. 셀의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색깔이 요 색깔을 이 색깔이 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옆에 삼각형 눌러보면 색깔 하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숫자 똑같죠? RGB 값으로 쟤를 선택해서 얘가 어디에 표시된다? 위에 표시되도록 되어져 있죠? 그대로 확인. 요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같은 투수일 때 보이죠? 색깔이 있는 게 위에. 같은 포수일 때는 둘 다 색깔이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같은 내야수일 때 색깔이 있는 게 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렬은 기준을 여러 개 추가가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값뿐만 아니라 색을 가지고도 정렬해 줄 수 있다는 걸 현재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크로는 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 만들기 전에 항상 몇 번지를 선택한다 그랬습니까? A 1번지 습관적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매크로로 만들러 가야 될 거예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누르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중지라고 뜰 거예요. 자, 지금 녹음되고 있다라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어디에? 여기에 N4부터 N14에 1월부터 12월의 평균을 계산할 건데 에버리지 함수를 쓰자 그랬어요. 첫 번째 칸 N4를 선택해 놓고요. 자, 이꼴 함수가 에버리지죠? 더블 클릭. 마법사 띄워도 되고요. 범위만 지정하는 거니까 바로 전체 범위를 잡아서 가로 닫고 엔터. 평균이 구해졌어요. 나머지 선택해서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범위는 그대로 둬도 되고요. 해제해줘도 된다 그랬죠. 해제해주는 게 조금 더 모양이 보기 좋으니까 대부분 해제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끝났죠? 기록 중지를 눌러줘야 돼요. 한 개의 매크로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매크로를 어디에 연결을 할 거냐? 단추를 만들 거예요. 단추는 매크로 지정창에 바로 뜬다 그랬습니다. C17에서 D19 영역에 자, 만들어 볼까요?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해 놓고요. C17번지 왼쪽 상단부터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그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추를 그리면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뜨거든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해주고 글자를 평균으로 단추 1이라는 글자를 치우고요. 평균으로 글자를 고쳐주면 되겠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어 갈 겁니다. 다시 A1번지에 선택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 이름을 서식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자, 뭐를 하자 그랬냐면 B3에서 B14, B3에서요 B14 이 부분과 D3에서 D14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요. 범위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요 범위에 글꼴의 색깔을 표준 빨강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홈에 글꼴색을 표준의 빨강.
끝났죠? 범위 해제하고요. 기록 중지.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요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자, 얘는 빗면이라는 도형을 이 F17부터 G19에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아서 자, Alt키 누르고요. F17부터 G19까지 만듭니다. 여기에 글자를 서식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쓰고요. 요거랑 단추랑 도형의 차이점은 단추는 만들면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뜨는데 도형은 매크로 지정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눌러도 별다른 에러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간혹 이걸 재실행할 때 에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글자나 서식이나 계산 이런 거 말고 뭐 부분합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미 부분합이 있는 상태에서 또 부분합을 하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재실행은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매크로였고요.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동그라미 5개 각 2점씩 총 10점이라 그랬죠. 차트 영역에 여러분들이 있는 차트 영역이란 이 차트 부분에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는 부분이 뜹니다. 선택을 해서 메뉴랑 구성 요소가 뜨게끔 만들어 놓고요. 문제 1번부터 봐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별정 통신 서비스 얘가 없어져야 돼요. 데이터 범위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계열은 우리가 지울 수 있다 그랬죠. 체크를 건드리지 말고요. 글자를 선택해서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를 세로막대인데 누적 세로막대형 변경을 했어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자 그랬습니다. 여기 구성 요소 더하기 보이죠? 차트 요소 선택해서요. 차트 제목을 체크하지 말고요. 옆에 삼각형 차트 위. 자, 요렇게 해야 차트 제목이 위쪽에 생겨요. 요거는 요 더하기 구설 차트 요소 한 번 더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이걸 A1셀과 연동하자 그랬습니다. 그냥 글자는 적으면 끝인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들어오게끔 한다 그랬거든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두고요. 연결하는 건 이 꼴입니다. 이 꼴 A1번지 엔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연동이 될 겁니다. 연동했어요. 네 번째 부가 통신 서비스 계열의 요 가운데 보이죠? 색깔이 옅은 부분 갖다 대었을 때 계열 부가 통신 서비스라고 나오는 것 중에 아무 때나 위에 갖다 대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 그럼 레이블이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잘 보면 전체 계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계열에만 하자 그랬습니까? 2019년만 하자 그랬어요. 얘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자 다시 봅니다. 계열을 제거하고요. 선택했을 때 모든 계열이 선택돼 있죠. 다시 2019년 위에서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혼자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레이블을 추가해야 혼자만 들어갑니다. 자, 이 레이블을 안쪽 끝으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레이블 서식에서 속성창에 뜨죠. 위치를 안쪽 끝에 속성은 결정하고 바로 닫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전체 계열의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요 계열 방송, 부가, 기간 어떤 연도든 관계없이 아무거나 위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요렇게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거든요. 둘 다 0으로 주자 그랬어요. 0 간격 너비도 0 그래야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설정한 거 끝이죠. 더 이상 하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에 해당되는 전체가 내가 만들어진 게
얘랑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5개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함수의 개수가 작고 쉬울 것 같은 걸 먼저 선택해서 그걸 먼저 풀어본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저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표 1번에서 지점이 동부인 조건을 줄 거예요. 이 조건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조건이 들어가는 합계이기 때문에 썸이프 아니면 뒷썸인데 뒷썸을 써야 되겠죠.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할 건데 그 결과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돼요.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이죠. 그러니까 라운드업 안에 뒷썸이 들어가도 되고요. 뒷썸을 먼저 하고 잘라서 라운드업 안에 붙여도 됩니다. 편한 걸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조건은 이 자리, 요 영역에 작업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나 조건은 보통 제목이 포함된다 그랬죠. 지점이 동부라 그랬습니다. 그럼 손으로 지점 동부라고 써도 되고요. 복사해서 오타 안 나기 위해서 붙여도 관계가 없어요. 자, 저 상태에서 자, 뒷썸을 먼저 해서 잘라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꼴 뒷썸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합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양이 똑같아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 누구의 합계를 구하느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다 3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지점이 동부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건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입력된 이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이 꼴을 빼고요. 나머지 전체를 잘라서 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업이라고 그랬죠. 자, 라운드업 함수를 찾을 겁니다. 설명을 보면 돼요.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잘라낸 걸 붙이면 이 숫자를 내가 올릴 건데 잘 보세요. 어디에서 올리라 그랬습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0으로 표시되는 게 1, 10, 100까지 0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 자리죠. 소수 이상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1호의 자리 같으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다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요. 여기 원래 100원이 있었는데 100원이 없어지고요. 무조건 올리기 때문에 1000원으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라운드 계열의 사용 방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건 문제 중에 요 count ifs나 average ifs, sum ifs, i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조건을 함수로 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average를 먼저 해서 잘라서 count if에 갖다 붙여도 돼요. 자, 뭐하라 그랬냐면 인원수를 표시할 건데 상여금이 120만 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럼 조건은 count ifs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average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average를 해서 누구의 평균? 기본급의 평균. 기본급 전체의 평균이다. 자, 이렇게 기본급의 평균이 나왔어요. 이거 전체를 잘라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count ifs로 갑니다. 잘라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이렇게 세트라 그랬죠. 범위호 조건입니다. 상여금이 전체 상여금이 조건을 손으로 쓸 때는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앞뒤로 따옴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20만 보다 크다. 이상이 아니고 크다 있기 때문에 갖다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누가? 기본급이. 그러면 기본급 전체가 조건이 자, 평균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텍스트 형태로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따옴표를 열었을 거예요.
평균보다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상은 크거나 같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걸 글자로 취급해요. 함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거는 평균을 구한 데이터 수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식의 값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이상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함수에서 연결한다라는 게 있었죠. 이게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요렇게 평균값을 구해서 그걸 이상이다라고 연결한 요 결과가 요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들어가는 조건의 형태들 여러분들이 연산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보이죠? 이 상태에서 그 뒤에 뭘 붙이자 그랬습니까? 명을 붙이자 그랬어요. 자, 수식 입력줄에 제일 뒤에 연결하겠다. 글자는 딴편에 명을 연결을 해서 화면상에서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3번 표 3에서 주민등록의 8번째 요 글자 하나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로 표시할 건데 추즈하고 미드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럼 미드를 잘라서 추즈 안에 붙여도 되고요. 추즈에서 미드 함수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위에 두 개는 잘라서 붙였으니까 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추즈 함수로 들어와서요.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내가 인덱스 넘버로 쓸게. 요 8번째 글자 하나를 자르는 거예요. 마법사 안에서 함수를 쓸 때는 여기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미드로 가서 그러면 바뀌는 게 보이죠? 추주에서 미드로 왔어요. 주민번호에 8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뽑을 거예요. 뽑혀 나오는 거 보이죠? 추주로 돌아옵니다. 수식 입력줄에 함수 이름에서 클릭을 하면 해당 함수의 마법사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추즈는 조건 비교가 필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이 결과 인덱스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 또는 3이라는 건 1과 3 자리에 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과 3 자리에 남이 들어갈 거고요. 2하고 4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주를 썼을 때는 조건 비교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if를 한다 그러면 조건 비교가 1하고 같으냐 물어봐야 될 거예요. 전체 채우면 정상적으로 남, 여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4번. 4번은 표 4에서 이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제일 많은 사람 라지를 쓰자 그랬습니다. 맥스를 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라지를 갖고 쓸 거고요. 작은 건 스몰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위에도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지를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자, if에서 라지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if에서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조건을 보세요. 조건이 총점 중에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라지를 찾을 건데 없으면 함수 추가해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라지를 찾아서요. 어디에서? 이 총점 중에 몇 번째로 큰 거? 첫 번째로 큰 거냐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될 거, 한 개하고 내가 채울 거잖아요.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범위는 변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if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화면상에서 요 결과값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 화면상에서 내가 원하는 값 자체가 뭘로 준다 그랬습니까?
최우수로 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이거랑 같은가 라는 걸 물어볼 건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높은 점수는 이거예요. 내가 이 줄의 총점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은 총점이 나의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총점과 같으냐라고 묻는 얘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요. 뒤에 붙여도 되고요. 앞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내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건 첫 번째로 높은 총점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맞으면 최우수로 둘 거예요. 아니면 펄스에 커서를 두고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if로 와야 되겠죠. 이름 상자에서 if로 갑니다. if 다시 라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라지 누가 나의 총점이 같으냐 전체 라지를 먼저 해서요. 전체 총점 중에서 절대번지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뽑았는데, 자, if로 들어와서 얘가 나의 총점과 비교해서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이걸 먼저 해서 라지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맞으면 뭐 하자 그랬습니까? 우수하자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뭘 하자 그랬냐면 공백이라 그랬습니다. 공백은 비워놓는 게 아니라 다음표 두 개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if 중첩이 됐고요. 라지도 조건 비교 때문에 두 번이나 쓰였어요. 그래서 채워보면은 자, 보이죠? 총점이 제일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할 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비교하는 부분. 저 부분을 빼먹고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고민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총점이 제일 큰 총점과 같으면 우수, 최우수. 내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와 같으면 우수, 아니면 공백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자, 5번은 표 5에서 요 표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지원 학과를 표시를 할 건데, 자, 보면 MNS가 쭉 반복인데 마지막에 A가 있어요. A가 없죠. 그죠? A가 없으면 요 데이터 자체가 오름차순으로 NMS라고 돼 있으면 A는 N에 해당되는 N까지가 A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게 해당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SN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NNS는 여기 있어요. A는 없죠. 그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if 에러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if 에러라는 거 안에 hlookup 안에 left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몇 개 중첩합니까? 3개를 중첩하는 겁니다. 자, 나는 3개가 중첩 복잡하다 그러면 left를 해서 잘라서 hlookup에 붙이고요. 이 전체를 잘라서 if에라 붙여도 돼요. 제가 2개를 다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equal if에라부터 갈 겁니다. if에라. 자, 만약에 이 수식에 에러가 나면 코드 오류라는 글자를 띄우겠다. 먼저 넣어도 돼요. 그럼 수식이 뭐냐? hlook 함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hlookup을 찾아서요. 얘가 왜 hlookup이냐? 데이터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hlookup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 중첩을 했을 때 이렇게 글자가 겹쳐서 이상하게 보이면
다른 함수 이름에 클릭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이상한 거, 요 에러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내가 찾을 건데 원서 번호 왼쪽 끝에 한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레프트를 써야 되겠죠? 레프트. 찾아서요. 원서 번호에서 한 글자를 뽑을 거예요. H그룹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H그룹으로 되돌아와서 얘를 찾는데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이 범위는 절대 참조겠죠. 화면상에서 첫 번째 줄이 학과 코드, 두 번째 줄이 학과명이죠. 그럼 내가 지금 화면에 출력돼야 되는 건 두 번째 줄이에요. 2.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0. 그래야 A는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보이죠? 이렇게. A는 없기 때문에 코드 오류라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줘도 되고요. 똑같은 걸 잘라서 한번 붙여볼게요. 레프트를 먼저, 레프트를 원서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잘라서 이렇게 뽑았어요. 위에 수식 입력줄의 이꼴 뒷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쟤를 잘라내주세요. 누구한테 씹어야 돼요? H룩업으로 갑니다. 첫 번째 칸 찾는 값에 붙이면 되겠죠. 자, 얘를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저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 학과 코드가 첫 번째 줄, 학과명이 두 번째 줄이니까 2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0 또는 false를 적용됐습니다. 자, 확인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채우게 하면 여기는 당연히 에러가 이렇게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꼴 빼고 전체를 잘라서 if 에러로 갑니다. if 에러로 가서 붙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있을 때 코드 오류. 저 글자를 출력하자 그랬습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나에서 잘라서 다른 함수에 붙이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2급 같은 경우에 잘라서 붙이는 게 가능하지만 1급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1급 준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